안녕하십니까. 신영일의 비주정보 플러스입니다. 견과류 중에 호두는 뇌 건강에 도움을 주고 영양소도 다양하게 들어있는데요. 호두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관을 이완해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또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영양소도 풍부해서 피로를 해소해주고 우울증 완화와 당뇨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러한 호두를 먹을 때는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많아야 하루에 6알에서 7알까지만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충북 제천은 수도권에서 멀지 않아 접근성이 뛰어난 여행지인데요. 특히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적인 유산이 어우러져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제천 곳곳에 명소와 맛집을 둘러보는 것은 물론이고 전통시장에서 장보기를 하며 여행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해외여행도 좋지만 요즘에는 국내 여행지에 대한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국내 여행지 중에서도 충북 제천은 자연을 만끽하며 힐링할 수 있는 여행지로 꼽힌다고 하는데요. 깊은 산과 깨끗한 물, 그리고 풍부한 문화유산이 고루 어우러진 지역으로 사계절 내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충북 제천에서 전통시장을 활용한 관광 코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전통시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저 상인들이 문제인데요. 이분들을 우리가 전통을 또 유지하고 또 민생 경제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전 국민이 같이 이렇게 러브 투어 같은 데 참여하면서 서로 돕고 그래서 경제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올해 전통시장 연계 관광 코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람들이 약 1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30명 이상의 단체 관람객이 제천에 방문하여 전통시장을 다녀가는 조건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관광버스를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자체 관광버스 이용 시에는 버스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광해설사가 하루 일정을 같이 하여 안내와 해설을 해주며 관광지 입장료도 할인해준다고 합니다. 제천시에서 버스 한 대당 차량비도 지원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제천에 대한 설명을 해설사분들이 잘 해주셔서 우리 회원님들이 여기 와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오전에 간 명소는 바로 사만시대에 축조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저수지라고 하는데요. 저수지 둘레길을 따라 걷다 보면 인공 연못이 보이는데 숲속에 둘러싸인 비밀의 성 같은 모습으로 인공 연못 주변에는 수변 데크길이 조성돼 있어 산책을 즐기며 제천의 풍경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었는데요. 관광객들의 출출한 배를 달래기 위해 버스가 향한 곳은 바로 정성을 가득 담아 만든 다채로운 음식들로 구성된 한식 뷔페라고 합니다. 홀 가운데 차려놓은 수십 가지가 넘는 음식들, 치킨과 떡볶이, 불고기, 잡채를 비롯해 비빔밥을 해먹을 수 있는 각종 나물과 쌈채소, 따뜻한 국과 스프까지 각자 취향대로 골라 담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든든하게 한 끼를 해결한 후 찾아간 곳은 약초와 한방을 주제로 조성된 공원이라고 하는데요. 약초차 만들기와 한방 조격 등 한방 문화를 체험할 수 있으며 약초 판매 시장에서 제천의 특산품인 약재와 건강식품 등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날씨는 덥지만은 너무 좋습니다. 제천시에서 지원해주고 또 해설사분들이 잘 설명해주셔서 여기 한방 박물관까지 왔습니다.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사로잡는 다양한 명소부터 신선한 먹거리와 따뜻한 인정이 넘치는 전통시장까지 투어팀별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관광 코스로 많은 관광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전통시장에
기여하는 정도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3만 명 작년에 넘겨왔는데 약 한 56억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어디로 여행을 갈지 고민이라면 제천의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를 연계한 관광 코스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예, 저희가 이제 또 큰 대회들이 축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제천에서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또 국제음악영화제, 또 엑스포, 또 e스포츠 대통령배 e스포츠 대회 이런 큰 대회가 연이어 이어지는데 이분들께도 이제 우리 이 제도를 이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서 전통시장 소비와 연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웰빙 바람이 불면서 염색약 시장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친환경 원료와 천연 성분을 이용한 제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식물성 성분을 기반으로 두피 자극을 최소화한 친환경 염색약을 선보인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개성을 나타내거나 기분 전환을 위해 혹은 나이가 들수록 하나둘 늘어가는 새치를 감추기 위해 염색을 한다는데요. 미용실에 들러 염색을 받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혼자서도 쉽게 염색할 수 있는 셀프 염색약으로 스타일링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셀프 염색 시장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는 만큼 염색약의 부작용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라는데요. 염색약에 들어간 화학 성분은 두피와 모발에 자극을 주고 심할 경우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최근에는 염색약 성분에 관심을 가지고 저자극 성분의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에 위치한 한 회사. 1957년 설립되어 곧 70년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제약사라고 하는데요. 창립 이래 생활 밀착형 제품을 선보여 고객의 건강과 아름다움 증진에 앞장서 왔으며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현재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해 염색약과 화장품, 생활용품, 환경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창립자인 고 이성규 회장님께서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14살부터 자전거에 의약품을 싣고 판매하며 일가의 생계를 책임져 왔습니다. 이 와중에 건강이 좋지 않은 형제들까지 도우며 어린 나이에 건강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아픈 사람들의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일념으로 회사를 설립하셨습니다. 특히 암, 치매, 당뇨 치료제 개발을 핵심 과제로서 살아생전 꼭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이에 현재까지 암, 치매, 당뇨 연구와 관련된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중이며 이외에도 염색약, 생활용품 등 현대인들을 위한 제품을 함께 선보이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임상 연구와 자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왔다고 하는데요. 특히 트렌드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무엇보다 기본에 충실하여 오랫동안 국내 및 해외 소비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해왔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비건 염색약이라고 하는데요. 염색약과 화장품의 글로벌 소비자들은 성분과 친환경적 요소를 꼼꼼히 살펴보고 제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건, 클린뷰티 등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이러한 니즈에 일찍 발맞춰 새치 염색을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고객, 두피가 민감한 고객, 비건 염색약을 찾는 고객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식물성 염색약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1965년 물에 끓여서 사용하는 염색약을 선보인 후 가루형, 거품형 등 다양한 제형의 염색약을 출시해왔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제품은 비건 인증원에서 인증받은 비건 염색약으로 3가지 허브 성분과 6가지 식물성 단백질, 그리고 9가지 식물성 오일이 들어가 뛰어난 발색력을 자랑하며 두피와 모발 관리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기 있는 또 다른 비건 제품으로는 새치 커버 전용 염색약이 있다는데요. 이 제품은 암모니아나 과산화수소, 파라벤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배제하고
동백나무씨 오일을 비롯해 인삼 추출물과 고삼 추출물 등 5가지의 한방 성분을 함유하여 민감성 두피를 가진 사람도 부담을 덜고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비건 제품으로는 세치 커버 염색약과 저자극 수염 염색약이 있습니다. 세치 커버 염색약은 두피에 자극을 거의 주지 않고 편하고 그리고 빠르게 세치 커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 피부의 민감성 테스트 또한 통과한 제품입니다. 더불어 염색 후 그 유지력이 약 3주 이상 지속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염 염색약은 세치 커버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던 중 소비자들이 염색약이 순해서 수염에도 사용한다며 수염 염색약도 출시해달라는 문의가 쇄도해 수출 전용 상품까지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두 제품 모두 미국에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중동 시장에서도 대형 약국, 슈퍼마켓 등에서 꾸준히 판매되며 매출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일반 염색약보다 염색 시간을 빠르게 단축시킬 수 있다는데요. 우선 연모제를 모발 전체에 골고루 발라준 후 7분에서 10분 정도 방치합니다. 그 후 산화제를 모발에 도포한 후 모발 전체를 잘 빗질해주고요. 10분 뒤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헹구고 샴푸를 사용해 깨끗이 씻어주면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두피가 예민한데 이거는 화학 성분이 들어있지 않아서 두피 걱정 없이 문제 없이 잘 사용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20분 만에 염색이 돼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두피에 해로운 화학물질이 포함된 염색약 사용은 이제 그만. 모발과 두피에 영양을 공급해주는 식물성 원료를 바탕으로 한 세치 커버 염색약으로 내 소중한 두피도 지키고 자신감도 되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 회사는 향후 K-뷰티 염색약 카테고리를 대표하는 회사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 핵심 염색약 브랜드를 인도, 아프리카, 유럽 등으로 수출시키며 해외 시장에 널리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농업에도 거대한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첨단 농업 시스템인 스마트팜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계절에 관계없이 좋은 품질의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스마트팜 시스템을 개발한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업은 인류 문명의 시작부터 우리 삶의 기반이 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기후변화와 노동력 부족 등 다양한 도전 과제에 직면하면서 농업 분야의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현대 사회에 접어들며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과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농업의 모습과 방향을 바꿔놓고 있다는데요. 특히 스마트팜 기술은 농업의 혁신을 가져오며 생산성 향상과 자원 효율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농업의 혁신을 선도하는 스마트팜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어 찾아가 보았는데요. 저희 회사는 스마트 공장 솔루션 공급 기업의 자회사로 수익이 있어야 사업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수익 기반형, 수직형 고춘행이 스마트팜 솔루션을 공업자 위주의 방식에서 스마트팜이 수요자 기반 스마트팜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춘행이 스마트팜 분양과 구축 사업을 진행하여 이 외에도 스마트팜 통합관리 서비스, 농자재 판매, 그리고 다양한 농작물 유통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두 가지 스마트팜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컨테이너 형태의 스마트팜은 외부 기후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제어형 환경을 제공하고, 비닐하우스 형태의 스마트팜은 기존 시설에 IoT를 접목하여 좀 더 유연하고 실용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IoT 시스템 기술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에너지 관리 플랫폼 개발 및 인공지능형 스마트팜 솔루션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저희 회사는 간단한 설치, 손쉬운 유지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고객들에게 제공합니다. 설비, IoT, 재배기술 이 세 가지 올인원 스마트팜을 구축하고 배포하기 위해서 저희 농업회사 자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공장 및 스마트 공방 지원 사업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IoT 기술을 스마트팜에 접목하여 우수한 품질의 작물을 꾸준히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요.
그렇다면 스마트팜으로 길러내는 주력 품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특유의 톡 쏘는 맛이 매력적인 고추냉이라고 하는데요. 고추냉이는 저온성 작물로서 재배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작물입니다. 즉 누구나 손쉽게 재배할 수 없는 작물인과 동시에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고소득 작물입니다. 고추냉이 재배 기술력을 확보한다면 설비 구축, IoT 시스템, 가공 제품, 유통 등 이런 올인원 시스템으로서 수익을 창출하고 동시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고추냉이를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고추냉이는 재배 난이도가 높은 작물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실시간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토양의 수분과 온도, 습도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최적의 성장 조건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AI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작물의 성장 패턴을 예측하고 맞춤형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여 고추냉이 수확량을 증가시킨다고 하는데요. 좋은 식물인 고추냉이를 여름에도 비닐하우스에서 365일 재배할 수 있는 저희만의 특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CO2, 온습도, 양액 등 고추냉이를 재배하기 위한 최적화된 정밀 제어를 합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원격 제어 서비스는 온도, 습도 등 측정 포인트의 범위 구간을 설정해서 오작동 발생 시 빠르게 대응하는 알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여름에도 고추냉이를 더 효율적으로 가성비 있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해 토경 재배 방식으로 고추냉이를 재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싱싱한 고추냉이에 특제 간장 소스를 뿌린 후 약 72시간 저온 숙성해 깊은 감칠맛을 내는 고추냉이 장아찌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창업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예비 창업자나 청년 농업 CEO를 위해 스마트팜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컨설팅,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스마트팜은 농사가 아닌 IoT 산업입니다. 누구나 IoT 스마트팜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실질적인 플랫폼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청년들에게 농촌에서 적응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라는 자문이 아닌 이 기회를 빨리 잡아야겠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수도권에만 머물지 않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안정되고 매력적인 새로운 사업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작물을 원활하게 재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마트팜. 앞으로도 농업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고추냉이와 같은 고부가 가치 작물을 재배하며 농부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농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길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데이터가 기반이 된 농업을 지향합니다. 구전으로 정해진 농사 방식에 의존한 것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알고리즘으로 그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팜 농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유로 만들 수 있는 유제품은 치즈와 요구르트 등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요. 건강을 위해서 유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유제품 소비량도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고품질의 신선한 원유를 바탕으로 다양한 유제품을 선보이는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제품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에게나 인기 있는 식품이라고 합니다. 우유를 비롯해 치즈, 요구르트 등 다양한 유제품을 섭취하며 영양 성분을 얻고 있다는데요. 유제품에는 단백질과 칼슘, 비타민 D 등 여러 가지 영양소가 함유돼 있어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소화기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전북 남원에 위치한 한 목장.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목장에서 젖소를 키우고 있는 황인원 대표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엄격한 기준과 관리로 젖소를 위한 환경을 만들며 직접 재배한 목초로 만든 사료를 급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목장은 1989년부터 젖소를 키우기 시작했고 2007년부터는 자체 치즈 공장을 통해 유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18년째 유가공 사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는 2대째 가족이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좋은 원유를 바탕으로 정직한 제품을 만든다는 원칙 하나로 꾸준히 걸어왔습니다. 매일 아침 착유하고 직접 치즈를 만들고 있지만 여전히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와 더 많이 교류할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 나아가고 싶고 그 속에 우리 가족의 진심과 남원의 자연 그리고 정직한 생산 철학을 담고자 합니다. 깨끗한 목장에서 자란 건강한 젖소에서 얻은 좋은 원유를 바탕으로 목장 옆 식품안전관리 인증을 받은 공장에서 치즈를 만들고 있다는데요.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봤습니다. 약 63도에서 30분간 원유를 저온에서 살균 처리한 후 약 32도까지 천천히 냉각시키고요. 응고제 역할을 하는 렌넷을 첨가한 뒤 35분간 기다리면 우유 단백질이 굳어져 응유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이 응유를 적절한 크기로 자른 뒤 15분간 부드럽게 저어주며 이후 30분 동안 약 46도까지 온도를 서서히 높이면서 15분 간격으로 교반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유청을 제거한 뒤 알맞은 크기로 모양을 만들어주고 냉각시킨다고 합니다. 그 후 소금물에 염지에 간을 맞춘 뒤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고 진공 포장하면 된다는데요. 신선한 원유의 본연의 맛과 영양을 최대한 살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매일 새벽 착유한 무항생제 원유를 1시간 이내에 공방으로 옮겨 가공하며 당일 생산,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하며 유통기한보다 신선함과 정직함을 우선합니다. 또한 소규모 수제 방식으로 첨가물을 최소화하고 공정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정성껏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유제품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깊은 풍미와 부드러운 식감을 그대로 살린 모차렐라 치즈부터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식감이 특징인 구워 먹는 치즈와 찢어 먹는 재미가 있는 스트링 치즈 등 다양한 치즈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치즈뿐만 아니라 요구르트도 직접 만들고 있다는데요. 여과 장치를 통해 원유 속 이물질을 제거한 후 약 90도에서 10분간 살균하여 안전성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살균된 원유를 약 40도까지 떨어뜨린 후 유산균 분말을 넣어 4-5시간 정도 발효하고요. 과육을 첨가한 뒤 20분간 교반하고 충진 작업을 거친 후 냉장 상태로 출고한다고 합니다. 플레인 요구르트부터 달콤한 딸기가 들어간 요구르트와 상큼한 블루베리가 들어간 요구르트를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남원 지역의 특산물인 백향과를 넣은 요구르트와 그릭 요거트, 버터까지 다양하게 만들어 지역 농산물과 유제품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생모짜렐라 치즈는 샐러드에 올리거나 올리브오일, 토마토와 함께 즐기면 담백한 풍미가 잘 살아납니다. 스트링 치즈는 보통 그냥 찢어 먹기만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캠핑장에서 마시멜로를 구워 먹듯 꼬치에 꽂아 구워 먹으면 쭉 늘어나는 치즈 스틱처럼 맛과 즐거움이 배가 됩니다. 백향과가 들어간 요구르트는 차게해서 그냥 먹어도 정말 맛있지만 샐러드 소스로도 훌륭합니다. 특히 리코타 치즈 샐러드에 백향과가 들어간 요구르트를 드레싱으로 곁들이면 새콤달콤 풍미가 더해져 훨씬 더 맛있는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유제품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이런 간단한 조합으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치즈, 요구르트와 같은 유제품은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식품이며 필수 영양소의 풍부한 공급원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목장에서 가져온 신선한 원유를 활용하여 지역의 맛을 담은 다양한 유제품을 만들길 기대해 봅니다.
영어를 잘하기 위해 노력해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영어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은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영어 소설을 꾸준히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언어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시대를 맞아 영어 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어린 시절부터 의무 교육으로 영어를 배우는 것은 물론이고 영어 유치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아이들에게 영어를 배우게 하려는 학부모도 많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영어 단어만 외우거나 주입식 교육으로는 영어 실력이 오르는데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영어도 하나의 언어 체계이기 때문에 그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는데요. 울산에 위치한 한 학원, 영어 소설 읽기라는 효과적인 학습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영어 소설 읽기가 중심 과정이며 개원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학년별 3, 4명의 학생이 수강 중이고 형제 자매가 함께 학원에 다니는 경우도 여럿이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이 되기까지 5년을 개건한 학생도 있습니다. 과정의 중심은 영어 소설 읽기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영어 소설 읽기 과정이 국어를 밀어내고 학생들의 문해력 중심 기반으로 설정된 것은 사실 독서를 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 것인데요. 영어 문해력이 국어 문해력으로 다시 국어 문해력은 암기 과목인 사회, 역사 등으로 그 인지적 역량을 자연스럽게 확장시킵니다. 약 3,000권 이상의 초등, 중등 연계 도서를 5개의 강의실에 비치하고 도서관 대출 프로그램을 포함해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최적의 자원을 지원하고 있다는데요. 어떻게 해서 영어 소설 읽기 전문 학원을 설립하게 되었을까요? 중고등학교에서 오래 근무하며 느꼈던 영어 교육의 맹점, 그 맹점을 여과 없이 아이들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어른으로 남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수능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도 충분하지 않은 현실에서 고교 학점제와 같이 어떻게 또 얼마나 시험 제도가 요동치더라도 힘들지 않고 적응할 수 있는 영어 능력 본연의 바탕을 만들어주고자 영어 소설 읽기 전문 학원을 설립하였습니다. 수업은 1대1 또는 1대2로 진행되며 초등학생의 경우 우리말 문해 능력 차이에 따라 수업 방향과 진도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문해 능력이 높은 학생은 추론 능력을 함양하는 데 초점을 두고 그렇지 않은 학생은 개별 단어의 의미를 먼저 학습한다는데요.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낭독하듯 큰 소리로 읽는 과정이 2, 3년간 계속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학생의 수준과 속도에 맞춰 180권의 영어 소설 읽기 프로그램도 진행된다는데요. 이 프로그램에는 단어 암기가 존재하지 않으며 영어 소설 속 반복되는 어휘 노출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어휘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해력 테스트를 비롯해 영어 소설 해석과 어휘 테스트 등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 영어 소설 읽기의 지속 가능 여부를 파악한다는데요. 소설책 읽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모르는 이야기를 또 배울 수 있으니까. 저희 학원에서는 단어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성적은 당연히 비교하지 않습니다. 모든 학생의 소설 읽기 진도가 달라서 상대 평가가 불가합니다. 또한 반복에 의한 우연적 어휘 학습을 지향하기 때문에 별도의 단어 암기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은 부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학부모와의 쌍방향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SNS와 자체 방송부를 통한 제작 동영상을 통해 학생의 부모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 내 조교를 지정해 조교 학생들과 수시로 협의하여 학생들의 학습 지도를 포함한 여러 부분에서 학생들의 견해를 청취할 기회를 존중합니다. 이 학원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학생이 각기 다른 단계와 레벨의 책을 읽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꾸준한 영어 소설 읽기는 영어 문해력의 기초를 탄탄하게 형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키우는데 큰 힘이 된다고 하는데요. 제 영어 소설을 읽으면서 같은 단어나 같은 문장 형식이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학습하기 좋았고, 또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문맥 속에서 그 뜻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영어로 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따라가다 보니 영어를 배우는데 공부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고 부담감도 줄고,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점점 해석해야 되는 지문의 양도 길어졌는데 그런 지문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일상생활 깊은 곳까지 스며든 영어는 현대사회에서 필수가 된 지 오래인데요. 비효율적인 단어 위주의 학습에서 벗어나 영어 소설 읽기 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길러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나라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산업 분야 하면 반도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우수한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교육기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도체는 산업의 쌀로 불릴 정도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요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부터 산업 분야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손안의 스마트폰부터 이동수단인 자동차, 그리고 컴퓨터와 가전제품 등 생활 속에서 대부분의 전자기기는 반도체 없이 작동할 수 없는데요. 최근에는 자율주행차를 비롯해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더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울산 남구에 위치한 한 대학교, 강력한 산학협력 네트워크와 이를 바탕으로 한 끊임없는 교육과정 개편, 그리고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는데요. 2023년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첨단 산업 분야 단기 집중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사업에 선정되어 현재까지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저희 반도체 부트캠프 사업단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교육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취업 역량 강화 및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으며 교육 인프라 구축과 산학연 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 주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반도체 공학과를 신설하여 2년제 40명 정원으로 모집을 진행하였으며 2026년부터는 60명으로 증원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산학연관 거버넌스 활동을 통해서 반도체 제조기업, 반도체 관련 연구소, 전기전자 재료학회 등 20여 개의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현장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다양한 집중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기본 지식과 반도체 설비 운전을 다루는 초급 프로그램부터 전문 지식과 반도체 설비 유지, 보수를 다루는 중급 프로그램, 전력 반도체 제조와 응용 기술을 다루는 고급 프로그램까지 총 3단계의 교육 과정으로 구분되며 단계별로 심도 있는 몰입형과 교과형 교육으로 구성하여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반도체 실무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실제 장비를 사용하는 실습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부트캠프 사업을 통해 반도체 설비 유지 보수 교육 기반 장비를 구축했으며 클린룸 유지, 보수 및 전력 반도체 소재 합성 장치를 추가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최신 반도체 기술 환경을 제공하며 실습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학교에서 배운 실습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또 전공정과 후공정의 메커니즘을 배우면서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명확하게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급변하는 첨단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실무 중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단계별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진행한 프로그램은 취업 준비에 필요한 역량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거제에서 1박 2일 합숙형으로 진행했고,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의 실전 취업 능력 역량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사업단 성과의 외부 확산 효과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참여 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표현력이 향상되었다는 점도 성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는 캡스톤 디자인이 있다는데요. 그동안 배운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과제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는 프로그램으로 결과물을 공유하고 우수 사례를 시상하는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 실무 중심의 산업체 전문가들과 함께 전력 변환에 관한 이론 및 실습, 그리고 모터 구조와 동작 원리 배우기 등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부트캠프 협약기관의 인사가 직접 참여하여 산업체 현장 실무의 전력 변환 과정에 대한 몰입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었는데요. 이 교육을 통해서 참여 학생들은 이론뿐만 아니라 직접 실습하고 산업 현장을 경험하며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실질적인 취업 연계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도체는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핵심 기술인데요. 앞으로도 현장 직무 중심의 반도체 교육 과정을 통해 반도체 분야의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길 바랍니다. 반도체 산업 및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울산, 동남권에 우리 학교가 반도체 설비 보전, 전력 반도체 인력 양성의 중심이 되고자 합니다. 기존의 학사 제도를 유연화해서 몰입형, 교육과형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반도체 교육 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교육 혁신을 달성할 것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다 보면 목이 뻣뻣해지면서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지속되고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거북목 증후군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거북목 증후군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랜 시간 앉은 상태로 일을 하는 직장인과 학업에 몰두하는 학생에게 많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목과 어깨 통증이라고 합니다. 이는 자세 교정만으로 증상이 가라앉는 경우도 있지만 통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는데요. 목 통증은 단순히 목만 아픈 게 아니라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목에 지속적인 통증이 나타나면 이는 단지 일시적인 근육통에 그치지 않고 경추 디스크나 거북목 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고 구부정한 자세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양측 승모, 어깨, 날개축제, 두통까지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전자기기의 사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거북목 증후군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거북목 증후군이란 무엇일까요? 거북목 증후군이란 정상적인 목의 곡선이 사라지고 머리가 앞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입니다. 경추의 정렬이 흐트러지면서 목과 어깨 주변 근육의 긴장이 증가하고 신경이 눌리거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데요. 정상적인 형태의 목뼈는 C자 형태를 이루고 있지만 오랜 시간 잘못된 자세가 지속되면 목뼈의 정렬이 변형돼 일자목이 되고 더 심해지면 거북이처럼 앞으로 빠지기 시작하면서 거북목이라고 부르는 자세가 됩니다. 거북목 증후군이 의심된다면 병원에 내원해 검사를 받아봐야 하는데요. 문진을 통해 증상을 확인하고 엑스레이 촬영을 진행하여 경추의 전체적인 곡선과 디스크의 높이, 퇴행성 변화를 살펴본다고 합니다.
필요시에는 초음파 검사를 통해 근육과 신경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거북목 증후군은 대부분 비수술적 방법으로도 개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비수술적 치료 방법 중 하나로는 주사 치료가 있다고 하는데요. 주사 치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염증 치료와 재생 치료가 대표적인데요. 스테로이드 치료는 병변 주변의 염증을 가라앉혀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입니다. 하지만 뼈 주사나 고농도의 스테로이드 주사는 오래 맞고 자주 맞으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생 치료는 힘줄이나 인대 같은 주변 조직의 재생을 도와서 조직을 강화하는 치료인데요. 특히 목 통증의 경우 목의 인대와 힘줄을 강화시켜 통증을 완화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통증이 장기간 완화되지 않는다면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데요. 최근에는 비수술적 요법인 체외 충격파 치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치료는 충격파를 이용하여 주위 조직과 뼈의 치유 과정을 자극해 통증을 완화하고 정상 조직의 재생을 촉진한다고 하는데요. 무릎과 어깨, 손목 등 다양한 질환에 적용 가능하며 특히 목 통증의 경우에는 더 나은 통증 완화와 재발 방지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는 목뼈 자체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기보다는 주변 근육과 인대의 기능 회복에 중점을 두는데 이로 인해 거북목으로 인해 뻣뻣해진 목과 어깨 부위의 긴장을 풀고 정상적인 움직임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아무리 효과적인 치료라 하더라도 충분한 임상 경험이 없는 의료진에게 치료를 받으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외 충격파 치료를 받기 전 의료진이 해당 질환에 대해 어떤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체외 충격파 치료 후에는 해당 부위에 일시적으로 통증이 나타날 수 있어 휴식을 취해야 하고 무리한 운동이나 활동은 삼가야 합니다. 또 다른 비수술적 치료 방법으로는 도수 치료가 있다는데요. 이 치료는 전문 치료사가 손을 이용해 경직된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틀어진 척추와 관절을 정밀하게 교정하는 방법으로 통증 완화와 구조 안정화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절개나 마취가 필요 없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는데요. 다만 도수 치료는 해부학적 지식과 전문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자격과 경험이 충분한 전문 치료사에게 치료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척추는 자세나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부정한 자세라든지 고개가 앞쪽으로 나오고 숙이는 자세는 경추 곡선에 부담을 주고 일자목이나 거북목, 나아가서 경추 디스크를 유발하게 됩니다.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예후에 도움이 됩니다. 생활 습관으로는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개도 적절한 높이의 베개를 사용하고 꾸준한 스트레칭과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이라면 한 번쯤은 목 통증을 겪어본 경험이 있을 텐데요. 만약 목 통증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증상 초기에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한 후 자신의 증상에 맞는 치료를 받길 바랍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 흔히 필기 시험만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체력 시험도 중요한 관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무원 체력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추적하는 일을 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임무를 맡는 경찰관. 화재 진압을 비롯해 구조, 응급처치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소방관. 두 직업 모두 매력적인 직업인 만큼 경찰 공무원이나 소방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 필기 시험도 중요하지만 경찰 공무원과 소방 공무원은 강인한 체력을 지녀야 하기 때문에 체력 시험도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충북 청주에 위치한 한 학원. 경찰관이나 소방관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체력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저희 학원은 경찰, 소방 등 공무원 채용에 필요한 체력시험 준비 전문학원입니다. 2026년을 시작으로 전면적으로 개편되는 순환식 체력 시스템을 비롯하여 현행 종목식 체력 시스템까지 기준에 맞는 기록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만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최종 합격을 목표로 운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경찰, 소방, 공무원 수험생 외에도 특수부대, 환경미화 공무직, 육해공사관학교, 경찰대학교 등을 목표로 체력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운동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실내 공간에 2026년부터 바뀌는 경찰 순환식 체력 시험과 동일한 거리와 동선, 측정 장비를 갖추고 있다는데요. 학생들은 실제 시험장과 똑같은 환경에서 운동하며 정확한 기록 측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30명씩 단체로 하는 운동 방식이 아닌 시간별 12명의 소수 정원으로 개개인의 역량에 맞춰 학생들을 꼼꼼하게 지도하고 있다는데요. 각 종목에 맞는 자세를 익히고 그 자세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종합적인 근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또한 각 종목을 정확히 수행하면서 기록을 단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웨이트 트레이닝과 코어 중심 트레이닝, 장애물 러닝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처음에 그 순환식 체력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걱정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었는데 청주에 이런 학원이 생겨가지고 코치님이랑 같이 연습하고 똑같이 생긴 곳에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더 자신감도 많이 붙었고 체력도 이제 잘 나오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경찰 공무원이나 소방 공무원을 꿈꾸는 학생이라면 필기 시험뿐만 아니라 체력 시험도 철저하게 준비해 목표를 이루길 바랍니다. 이기봉 대표와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학원을 설립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현재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 체력 시험을 보고 있는데요. 26년부터는 경찰을 비롯하여 27년 소방까지 현재 종목식 체력에서 순환식 체력으로 전면 개편되게 됩니다. 근데 현재는 전국적으로 순환식 체력을 대비할 수 있는 학원이 많지 않은 상황이고 이마저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교통편이 용이한 청주 지역에 체력 학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강점은 뭐라고 보세요? 저희 학원만의 가장 큰 강점은 실내 300평 규모의 현재 시험을 보고 있는 순환식 체력과 시스템이 완벽하게 동일하게 구축을 해놨고 많은 인원이 단체로 운동하는 방식이 아닌 한 타임 소수 정예 12명을 정원으로 두고서는 개개인의 맞춤형으로 운동을 지도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우선 내년부터 바뀌는 순환식 체력이 궁금하거나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은 먼저 와서 측정을 한번 해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체력을 올리는 데는 절대적인 운동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시험 막바지에만 급하게 와서 운동을 올리려고 하면은 체력이 생각보다 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험을 먼저 해보고 체력을 효율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현재 초, 중, 고등학교 일반인을 대상으로 소방 공무원이나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는 분들을 지방자치단체나 학교와 연계하여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평상시에 운동을 많이 하지 않거나 스포츠 활동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 직업적인 꿈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할 때 다치는 경우나 체력이 효율적으로 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리 체험하고 경험해 본다면 효율적으로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를 타고 장거리 이동을 할 때 멀미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멀미를 완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차량 내부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멀미가 쉽게 생길 수 있어서 창문을 열어서 수시로 환기를 해주는 것이 좋고요. 스마트폰 화면을 너무 오랫동안 능시하면 멀미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사용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멀미가 날 경우에 대비해서 차량 내부에 레몬과 같이 신맛이 나는 음식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소식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